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성그룹의 삼성물산 상사부문 이쪽도 여러분이 많이 지원하시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문항과 답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행히 이제 4번이 있어서 4번에다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작성하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좀 설정하신 다음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지원 동기죠. 삼성물산 상사를 지원한 이유. 그 다음에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그래서 일단 뭐 요 상사는 사실 뭐 돈 되는 거 다 파는 거다라고 하는데 특히 뭐 삼성물산, 그다음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이 3대 상사죠. 그래서 각각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 비교한 걸 제가 이 블로그에다가 이제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그것 좀 확인하시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즉 그런 이 3대 상사들이 지금 처한 어떤 상황,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구조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산업과의 네트워킹을 확장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싶다. 그럼 이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기업들도 있죠. 그런데 삼성물산 상사 부문은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청정 수소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주력하고 있고 이런 걸 사업의 혁신이라고 좀 봐서 이게 나의 도전 의식과 맞닿아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합상사로서 다양한 산업에 걸친 무역 네트워크를 보유한 삼성물산의 글로벌 역량을 잘 활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영업 및 마케팅 경험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또 3번에도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은 1번 지원 동기의 회사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니면 이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 왜 3번이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왜 삼성물산 상사 부분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 하나의 팩트들을 가지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요 사업 분야를 무엇으로써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정리했죠. 그리고 기존에 보유했던 글로벌 역량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영업 마케팅 역량과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 있길래 이쪽을 지원하셨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두 번째 문단에서 밝혀주시는 거죠. 저는 대학 시절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국제 무역 관련 자격증, 이건 무역 관련된 자격증, 무역 영어, 국제 무역사, 뭐 물류 관리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취득했고 또 해외 시장 분석, 고객 관리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며 기초적인 역량을 쌓았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무역 자격증과 수업이죠. 또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요거 같습니다. 인턴십 경험. 요걸 통해서 실제 영업 현장에서 고객과 협상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을 경험하며 실무적인 역량을 개발해 왔다. 즉 앞단에 있어서는 지식, 뒷단에 있어서는 실무죠.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특히나 이 삼성물산이 주목하고 있는 쪽, 글로벌 에너지, 자원 트레이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물산의 영업 직무에 기여하겠다. 이 부분은 두 번째 문단은 뭐다? 직무, 준비한 직무 지원 동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포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물산 상사에서 영업 전문가로 성장해서 신재생 에너지, 자원 트레이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다. 특히나 포커싱을 해주면 더 좋죠.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직접 참여해서 회사의 친환경 사업 성장에 기여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기존의 그 상사,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돈 되면 다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모든 상사들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런 쪽을 좀 포커싱 맞춰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윗단에도 미래성장 동력에 주력하고 있는 삼성물산 상사 부문.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도 그래서 그런 쪽을 내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중간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회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 간단한 포부. 요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까 가장 만만한 구조, 가장 무난한 구조인 요렇게 써 주시는 걸 좀 일단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2번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엔 성장 과정이죠. 성장 과정이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장 과정은 나의 진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성장 과정이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잘하시면서 아니면 학습을 받으시면서 다양한 진로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외 영업, 또 해외 영업 중에서도 왜 상사 쪽에 근무하고 싶은지 그렇게 오게 된 그 과정을 좀 서술해 주시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서술해 주신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장 과정이니까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게 좋죠. 저는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치관을 제시한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영업 쪽, 마케팅 쪽은 이렇게 항상 어떤 결과값, 성취 이런 단어들을 등장시켜 주는 게 좋죠. 자, 영업 직무에서는 특히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를 빨리 파악하고 그다음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굴하는 무슨 능동적인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은 제가 여러 도전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제 뭐가 나옵니까? 가치관이 뭐 대단한 필요는 없고요. 이런 가치관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나와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런 소재들을 등장시켜 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대학 시절 국내에 위치한 외국계 기업에서 영업 인턴으로 근무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실제 해외 영업을 해보는 일이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 뭐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외국계 기업에서의 영업 인턴 자리도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좀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제품의 국내 유통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기업의 전략을 설정하는 거. 주요 역할은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제안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특히나 주요 고객사들과의 직접 미팅을 주도하면서 그들의 니즈에 맞는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하였고 제안된 솔루션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협상력을 길렀다. 아, 너무 좋죠. 물론 이 프레젠테이션을 인턴이 했겠습니까? 아니죠. 진행한 부분을 도와준 거죠. 그다음에 요 키워드가 좋죠. 제안된 솔루션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과정. 이걸 통해서 협상력을 길렀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영업에서는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안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즉, 내가 외국계 기업에서 영업 인턴으로 근무하며 무엇을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이러한 경험은 영업 직무에서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 성공의 핵심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B2B의 특징이죠. 장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간략하게 서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배우셨는지 써주시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대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행한 스타트업 창업 프로젝트. 어찌됐건 상사가 일반 제조업과 좀 다른 특징은 뭐냐면 실제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프로젝트. 팀원들과 함께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기에 시장 조사를 통해 역시 니즈를 분석하고 또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투자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논리적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배웠다. 똑같죠? 요걸 통해서는 역시 뭘 배우셨는지. 그래서 이 경험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이상으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영업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가 되었다. 왜? 창업이니까요. 이미 나 아니어도 다양한 수많은 경쟁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구나. 또한 투자 유치에 실패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으며 이는 저의 도전 정신을 더욱 강화시켰다. 결론값은 뭐예요? 실패죠. 이걸 실패로 한 이유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 창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사실 쉽진 않죠. 학생 단계에서 창업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다는 것도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조금 오바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진행된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계속 병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과감하게 실패. 이 부분은 실패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이게 오히려 더욱더 강화시켰다는 경험. 그래서 일단 뭐 이쪽 상사분들을 쓰시는 분들은 경험이 일단 많으시죠. 그래서 일단 경험에 어떻게 보면은 경쟁일 수도 있는데 주로 인제 이런 경험들을 하신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소재를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 그렇죠. 그다음에 설득력 있는 소통이 영업 직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삼성물산 상사 부문에서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싶다.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제 가치관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성공적인 영업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딱 보면 '아 이 친구가 요런 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상사에서 일을 해 보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성장 과정을 작성해 주시죠. 물론 여기에다가 뭐 외국계 기업에서 영업 인턴이나 스타트업 창업 프로젝트 요 실패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 주셔도 돼요. 근데 일단 저는 여기서 그냥 두 가지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나는 이쪽으로 오고 싶었던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구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상태로 쓰시되 너무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만 지향해 주시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3 번이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인제 사회 이슈인데 요 가운데 뭐가 생략되어 있다? 우리 기업을 둘러싼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 요 섹터를 둘러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선택,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 글을 누가 보느냐. 삼성물산 상사 부문에 계신 인사 담당이나 현직자가 보겠죠. 그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자, 삼성물산 상사 부문은 에너지, 자원 트레이딩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중심의 자원 개발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 기업이 지금 조금 주목하고 있는 쪽, 그다음에 그 이유죠.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잖아. 그에 따라서 화석 연료 의존도는 줄여야 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사 부분은 이러한 트렌드 안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해야 되고 기존의 에너지 트레이딩 모델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외부 환경에 따라서 삼성물산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무엇입니까? 그럼 삼성물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삼성물산 상사는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인제 삼성물산 상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나의 견해죠. 이미 청정수소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중이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어요. 또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을 더욱더 확대해야 될 거고 무엇보다 다양한 국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영역도 넓혀야 할 것이다. 왜? 이는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사실 되게 디테일한 전략, 현직자도 못하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을 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요런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좋은 건 그럼 나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뭔데까지 견해를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영업 담당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장 선도적으로 개척해야 되겠죠. 또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기존 고객이 속한 산업의 변화에 주목해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자원 활용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영업 담당자는 글로벌 시장의 정책 변화, 기술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상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삼성물산 상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견해를 쓴 거죠.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상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 사업에 더 집중해야 돼. 영업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영업 전략을 펼쳐야 돼. 이러한 노력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이슈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어찌됐건 영업 쪽이니까 영업 쪽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견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나의 어떤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회사가 처한 상황을 제시해 주고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더 좋겠다. 내가 들어가는 직무도 이런 일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지금 처한 환경에서 삼성물산 상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제시되는 부분.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견해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팩트들만 쭉 조사해 가지고 이건 한 80%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쓰시고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원한 직무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써 주시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견해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생각 아니에요. 조사하셔 가지고 정리하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작성을 잘 하시면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 번에 지원 동기를 쓸 수 있으니까 1 번에 너무 회사에 관련된 내용 쓰지 마십시오. 여기에다가 쓰시면 되니까 3 번과 1 번을 연관시켜서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4 번이죠. 본인만의 차별화된 전문성이 무엇이냐 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의 전공, 보유 자격, 경험, 성향 등을 활용해서 천자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인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경험, 스토리를 하나 보여주는 거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차별화된 전문성은 무엇인지 저는요 계속 뭘 얘기했냐면 고객 맞춤, 고객 맞춤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객 맞춤형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 능력은 단순히 고객의 요구에 맞춘 제안을 넘어서 요게 좋죠. 고객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에 맞췄다는 것은 약간 수동적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했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능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스토리죠. 아까 외국계 기업에서 인턴했다고 했죠. 이제 그걸 여기서 풀어주는 겁니다. 자, 외국계 기업에서 영업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에 주요 고객사 중 하나가 신제품을 도입할 계획이 있었어. 하지만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문제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고객은 제품의 기능적 우수성을 인정은 해. 하지만 야 이거를 새롭게 하려면은 요 통합할 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냐. 그게 인제 호환성 문제인 거죠. 요 리스크가 있대요. 그래서 당시 저의 역할은 단순한 제품 "요거 좋지 않습니까?" 뭐 이게 아니라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기존의 시스템 분석을 통해 제품 간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제품 엔지니어 팀과 협력해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걱정했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심하고 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는데 첫 번째, 고객이 기존 시스템과 신제품 간의 기술적 차이를 분석하고 호환성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했다. 그다음에 엔지니어 쪽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맞춤형 옵션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마련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을 통해 고객이 느꼈던 리스크는 줄였고 추가적으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제품 도입 후에 장기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의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요거였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그냥 이 고객은 어떠한 성향이니까 이러한 제품을 추천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를 파악해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직접 내가 이렇게 문제의 근본 원인 파악해. 우리 쪽 가 가지고 맞춰줄 수 있는지 없는지 노력해서 결국엔 맞춰줘. 그다음에 리스크 줄여주면서 추가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기적인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B2B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까지 갔다. 요 세 가지에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맞춤형 솔루션 제안으로 인해 고객은 신제품 도입 결정했고 도입 후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 이로 인해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더욱 강화되었고 추가적인 협력 계약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뭐가 나옵니까? 배운 점이 나와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영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제품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고객이 무엇인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이게 참 중요하다.
저는 이러한 내가 말하는 고객 맞춤형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삼성물산 상사에서 복잡한 요구를 잘 해결해. 그래서 결국엔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하겠다. 야, 너무 좋은데요. 음. 그래서 보통 다 무엇인가를 기획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내놨습니다. 예,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관점. 결국에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그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무엇? 그쵸.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다가는 여러분이 또 이런저런 것들을 나열한다라기보단 진짜 내가 영업맨으로서 난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와 같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스타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한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2번 성장 과정에다 뿌려주시면 되니까 4번에다가는 여러분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스토리를 기반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문항을 봤습니다. 삼성물산 상사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위 고스펙 분들이 다 지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어, 뭐 스펙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영업이죠. 영업 마케팅 쪽은 글도 잘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딱 글을 봤을 때 설득, 평가자들이 설득당하는 그러한 글을 좀 잘 쓰셔야 되니까 함축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삼성물산 상사 부문은 꼭 해보고 싶어서 제가 미리 블로그에 올려놨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신다면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쪽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면접 때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 끝까지 잘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